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광복절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좀 줄어들어갔고 휴일을 포함한 수요일이 CPI 발표 때는 시장이 긴가민가했지만 목요일이 미국 소매 판매 지표에는 쇼포들이 완전히 항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 8월 월봉이 엄청난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온 것은 물론이고 일부는 양봉으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시장에 대한 반응이 여전히 오버액션 중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변동성은 계속 빠져서 15포인트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시장이 핵심과 대응 전략 이야기합니다. 먼저 수요일 아시아 세션 리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는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바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선물을 360선까지 끌고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현물 시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장의 관망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초반 1시간 동안 고작 2천억밖에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오전 내내 선물 베이시스는 저평가 상태를 유지했는데 일시적으로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8포인트까지 저평가된 등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시장에 공격적인 매도세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매수세가 힘이 너무 없어서 밀려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빠르게 늘리면서 지수를 방어했어요. 오후 2시부터 마감까지 3천억 가까이 현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당겨 놓았고,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현물이 마감 동시 효과가 시작하자마자 선물을 빠르게 매도해서 순매도 2,700억으로 마감시켰습니다. 게다가 선물 미결제 약정은 드디어 25만 계약을 깨고 내려갔어요. 1,500계약가량 감소한 24만 9,857계약으로 마감했죠.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시장의 미결제 약정을 의미있게 늘리는 투자 주체는 사실상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롱이 됐던 숏이 됐던 해지 수단이 됐던 우리 시장에서 떠나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잔존일이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있는데도 선물 시장에서 손을 털고 나가고 있는 현상은 글로벌 디레버리징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 전체 혹은 아시아 내 반도체 익스포저를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 등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6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 370억 매수했는데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1.45%, SK하이닉스는 2.64% 상승한 등 상승 탄력이 좋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해서는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 탄력이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이 빠지면서 매도자들이 없는 가운데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률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급락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익스포저를 늘릴 기회를 삼은 것 아니고요. 그렇다고 선물 시장에서 강력한 롱베팅한 것도 아니죠. 그냥 8월 첫째 주의 공포 구간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공평한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의미있게 롱으로 잡은 투자 주체는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매일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 대비 높은 수준이에요. V코스피 지수는 22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해외 시장의 변동성은 18포인트는 물론이고 16포인트마저 깨서 15포인트대에 들어섰죠. 시장에 무슨 일이 있기라도 했었나 싶을 정도로 변동성이 빠르게 눌렸는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옵션 다이어트가 한참 더 나타나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덜 죽는 이유는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옵션 매도 공급이 눈에 띄게 사라져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수가 바닥에서 10% 가까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켓메이커들은 위쪽은 여전히 380포인트, 아래쪽은 320포인트인데 그걸 좀 보수적으로 이거는 너무 과하다 싶어서 330포인트로 아래로 올렸어요. 그렇게 넓은 영역으로 배리어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단 레인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풋클래스에서의 미결 증가가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도 CPI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를 앞두고 기본적인 베팅은 약 상방 정도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변동성이 심각하게 튈 거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수요일과 목요일 모두 상승했지만 그 흐름은 달랐습니다. 현물 기준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갭상승 출발한 뒤 장중에는 눌렸다가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아래꼬리 달린 작은 양봉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상승했어요. 사실 이번 주 내내 현물 시장은 이렇게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해외 시장이 반등하니까 증시가 초반에 갭상승 출발해요.
그러나 장중에는 차익 실현 맞고 미국 시장이 오르면 그제서야 하락을 멈추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온지 이런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후에는 흐름이 달랐어요. 우선 목요일 유럽 증시 일중 흐름을 보면 갭상승 출발해요. 그러다가 초반 1시간 동안은 또 변동성 매도 주면서 상승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점심시간까지 갭상승분은 물론이고 당일 상승분 다 돌려주고 전일 종가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꽤 큰 음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점심시간 이후에 유럽 증시 또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직전에는 갭상승한 출발한 자리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물 그 일봉을 보면 갭상승 후 도지가 나온 거예요. 즉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은 조금이라도 나쁘게 나오면 거기서부터 또 음봉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표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유럽 증시가 폭등합니다. 보통 미국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유럽 증시가 일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식이냐면, 야, 미국 지표지 그게 유럽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나스닥이나 뭐 미국 지수 선물이 경제 지표의 방향대로 잠깐 움직인다 해도 유럽 지수 선물은 같이 따라갔다가 다시 움직임 폭을 되돌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왜냐면 미국 시장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찬가지로 강력한 쇼스퀴즈가 시작되면서 지수를 그냥 한풀이 하다시피 끌어올립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한 시간을 잘 보면 지표 발표 후 5분 동안 상승한 것보다 그 5분 이후부터 25분 동안, 그러니까 전체 30분 봉을 봤을 때 지표 발표하고 나서 5분에 오른 것보다 나머지 25분 동안 상승한 폭이 더 커요. 보통 미국 지표 발표 때 5분 동안 상승이 그렇게 작다라고 하면 유럽 증시 기준입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는 그 상승폭을 다 되돌려주고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미국 지표를 보고 안도해서 상승했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그 지표 내용 관계없이 손절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한 상황에서 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손절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증시에 이러한 강력한 스퀴즈가 나온 것과는 달리 채권시장과 통화시장은 이틀 내내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요일 CPI 발표 전후로 비달러가 유난히 강했어요. 특히 유로화의 초강세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통화시장 먼저 보면 13일부터 유로화가 강세가 시작됐어요. 유로화의 강세 이슈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이 시작이었죠. 그리고 14일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또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굳이 이유를 따지면 그 유럽 세션 초반에 그 프랑스의 7월 CPI가 그 전월 대비 0.2%가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유로화가 강세가 나왔는데, 근데 또 유로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지표 관계없이 유로화는 유럽 세션에서 닥치고 강세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꽤 오른 상태에서 미국 CPI 발표를 앞두게 돼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2% 컨센서스 1착이 나왔죠. 그때 잠시 유로화가 흔들린 듯 했는데 이후에 유로화는 추가로 0시까지 계속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지? 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유로화가 지난 8월 5일 시장 발작대의 레벨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8월 5일에 유로화가 초강세를 보였을 때의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때 시장 움직임은 비달러 바스켓 내에서도 유로화와 엔화, 스위스 프랑 얘네들은 초강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오지달러 같은 이 원자재 통화 그리고 멕시코 페소화 이런 것들은 언더슈팅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시장이 리스크 오프라는 신호는 분명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 달러 스마일이 안 나타날까? 라는 의문을 가졌죠.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이슈가 대두됐는데, 첫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이 페드의 강력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였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미국 CPI가 컨센서스 수준인 그 전월 대비 0.2% 나왔어요. 근데 이것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꺾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채권 시장은 수요일에 그 CPI 발표와 함께 눌림이 나왔는데 일단 눌림도 작았고요. 30분밖에 안 눌렸어요. 그리고 시간 지날수록 꾸역꾸역 올라와서 채권 현물 마감 때는 눌림을 모두 극복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CPI가 전월 대비 0.2% 나온 거는 금리 인하 압박을 줄이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 지수의 수요일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변동성만 뺐지 뭐 주가를 엄청나게 당기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나스닥은 오전장에 수요일 나름 차익 실현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요일이 CPI 발표 이후에도 비달러가 강했던 것은 야 그래도 금리 인하해야 돼. 안 그러면 시장 밀어버릴 거야 라는 압력이 여전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요일날 소매 판매가 나오면서 이러한 논리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목요일의 시장 움직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항복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소매 판매,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근원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4%가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완전히 비트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못 견디던 채권도 통화도 강하게 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눌린 통화상들 보면 또 의문이 연속돼요. 가장 많이 하락한 건 엔화예요. 근데 엔화는 논외로 하고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화가 강하게 눌렸어요. 그리고 애당초 오지달러 같은 것은 얼마 눌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올랐죠. 또 파운드화도 눌렸던 것이 다 살아나서 양봉이 나왔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열쇠는 골드와 실버의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8월 13일에 미국 PPI 발표 때 골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죠. 근데 14일 미국 CPI 발표 때는 골드가 꽤나 강하게 내렸어요. 이때 유로화가 시장에서 엄청 버텼고 또 채권 시장이 버틴 걸 보면 사실 골드가 정상적으로 눌린 거죠. 유로화나 채권 시장 이상한 거고요. 근데 15일에 유럽 세션에서 골드가 전날 눌린 걸 싹 다 만회했어요. 그리고 15일 소매 판매 딱 발표하니까 골드는 또 강하게 눌렸거든요. 근데 또 낙폭을 다 만회했습니다. 실버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반등해서 3% 넘게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미국은 무조건 금리 인하해야 되고 그리고 달러의 신뢰는 야 이거 이미 꺾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8월 5일이 그 발작 사태 이후의 비달러 통화들 위치가 크게 벗어난 것이 없어요. 채권 시장도 약간 눌린 것이지 추세가 아래로 꺾인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증시 움직임은 저는 항복성 손절매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을 보면 어제 구리가 한때 3%가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톤당 9,15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8,800달러, 8,700달러 뭐 이랬는데 다행히 9,000달러 회복했습니다. 반면 철광석 가격은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어요. 연중 신저가 갱신 중이죠. 그래서 아직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어제 옵션 만기였어요. 그래서 브렌트 기름이 80달러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장중에 정말 극심한 비추세로 마무리되면서 뭐 의미 있는 움직임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에 그 76달러를 중심 가격으로 놓고 보면 기름은 원래는 의미 있는 하락이 시작된 줄 알았어요. 근데 8월 5일에 저점 찍고 굉장히 강력한 급반등을 하면서 확산형 패턴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옵션 만기를 활용한 감마 스퀴즈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 스퀴즈 나오고 나서 어제와 그저께 다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스퀴즈 난 그 부분만 콜옵션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기름 변동성인 OVX 인덱스도 폭발한 물량 모두 되돌려주면서 31포인트까지 다 저가권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이 지금 다시 저변동성 구간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 또한 수요일과 목요일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전에 화요일이 PPI 발표부터 봐야죠. 지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PPI 발표에 시장이 움직였다기보다는 PPI 발표는 트리거였고 효시 손절매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CPI 발표 전에 미리 지수를 당겨놨기 때문에 수요일이 CPI 발표에 시장은 별다른 반응 없었죠. 강보합 출발한 나스닥은 오히려 초반에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하는가 싶었어요. 본장 개장하고 나스닥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매도가 나왔는데 이때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메타 이렇게 반등을 그동안 세게 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면서 야 이거 CPI 발표와 함께 그냥 셀 온 더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CPI가 컨센서스를 어쨌든 딱 만족시켰군요. 크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일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보합 출발하게 돼서 밀린다 이러면 시장에 꽤나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거든요. 봉으로서 큰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수요일에도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틀어막았어요. 목요일에 소매 판매가 어떻게 발표되든 시장에 하락은 없다 이런 걸 외치기라도 하듯이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시장이 하단을 틀어막았고 결국 1시간이 조정을 마치고 나스닥은 또 강력한 V반등을 하게 됩니다. 나스닥이 V반등은 새벽 1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럽 마감할 때는 이미 시가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유럽 마감하고 30분간 또 손절매 나오면서 강력한 V반등했어요. 이 이후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결국 오후장은
약 보합선까지 내려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계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장중 유입되었던 매도세들이 다 손들고 지수를 올려놓고 마감시켰는데, 이렇게 수요일날 숏스퀴즈가 조금 나올 듯 했는데 목요일날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꾸준히 올랐죠.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발표와 함께 나스닥 선물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항복이 시작됩니다. 보통 시장에 지표가 충격을 주면 첫 5분봉에서 10분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되돌림이 나왔다가 다시 자기 갈 길을 찾아가곤 하죠. 근데 미국도 유럽 시장과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 지표 발표 후 처음에는 시장에 그닥 충격이 없었어요. 나스닥 선물이 지표 발표하고 나서 첫 5분에 상승폭이 0.6%밖에 안 됐습니다. 트레이딩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강력하게 비트했다 그러면, 컨센서스를 뛰어넘었다 그러면 5분에 보통 0.8에서 1%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0.6%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다운 조정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본장 개장하고도 그냥 강력한 닥치고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새벽 1시 30분까지 의미 있는 조정 한 번도 주지 않고 당기던 지수는 새벽 2시 이후에 잠깐 눌리는가 싶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단을 방어하고 새벽 3시에는 나스닥 선물이 19,585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장마감 때까지 아주 징그러운 횡보가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8월 나스닥 월봉을 양봉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8월 월봉이 아래꼬리가 나스닥이든 S&P든 지수별로 다 다르지만 대부분 마이너스 10% 내외의 조정을 맞았거든요. 이걸 거의 다 끌어올렸다는 것은 8월 이슈, 8월의 하락 이슈가 과했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좀 오버액션 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과거에는 이런 급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덜 죽으면서 이후에 더 큰 하락을 보이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봉을 양봉으로 돌려놓는 상승은 이건 참 드문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전장에 닥치고 스퀴즈가 난 뒤 오후장에는 그래도 속도 절차 차원에서 눌림이 나곤 하죠. 그런데 어제는 눌림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오전장에도 모자라 계속해서 손절매가 들어오면서 하단을 방어했고요. 결국 장마감 직전에는 일시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19,600포인트를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개별 종목 중 눈에 띄게 상승한 종목 없었고요. 그야말로 전 업종이 고르게 상승했는데 버라이존이나 AT&T 같은 통신주나 2%-2% 하락을 했지, 나머지는 그야말로 다 불타올랐어요. 한편 개장 전 월마트 실적 발표 있었죠. 약간은 좀 밀어내기 매출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출이 좋았어요. 그래서 올타임 하이를 갭상승을 만들었는데 이후엔 또 음봉을 맞으면서 오늘의 반등은 주로 기술주들에 대한 숏스퀴즈, 그것이 핵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변동성은 오늘도 하락을 해서 15.85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재미있는 것은 장중에 15.5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변동성이 지표 발표하고 나서 빠지는 건 그렇다 칠 수 있죠. 왜냐면 불확실성 해소니까요. 그런데 본장 개장하고 나서도 스퀴즈가 나오니까 변동성이 또 빠집니다. 그래서 2단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는 변동성이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15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이거는 본장 개장 후에 지수가 추가 상승할 때 변동성 눌린 건 다 포함이고, 지표 발표 이후에 눌린 것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이 상승에 대해서 일단 쇼커버는 쇼커버니까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까지만 지수가 상승하는 거지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S&P 기준으로 보면 6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PPI 발표에 시장이 오른 것부터 하락 추세의 이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콜옵션 스퀴즈는 안 나타났거든요. 또 14일 CPI 발표에 시장이 양봉을 만들긴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머뭇거리면서 콜옵션 스퀴즈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15일에 소매 판매가 아주 잘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소매 판매가 잘 나왔어요. 결국 시장은 숏 스퀴즈를 보았고, 그리고 어제의 상승으로 콜옵션은 하루 만에만 S&P 콜옵션이 10배에서 20배의 시세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변동성 매도가 그 콜옵션 가격이 상승도 다 틀어막았는데, 어제는 변동성 매도에도 불구하고 콜감마 터지는 게 더 커서 스퀴즈가 좀 더 세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휴일 이후 불가피한 갭 상승을 맞겠지만
해외 시장이 움직임에 비하면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가 갭상승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수요일 마감 때 콜옵션을 눌러놨기 때문에 개장 초의 콜옵션 롤링업 배치는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8월 월봉을 양봉으로 다 감아놓는 그런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해외 시장의 변동성 하락분을 반영한다면 우리 증시는 갭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대까지 내려가줘야 해외 시장의 수준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0선에서 이상에서 적극적인 콜옵션 매도 포지션 쌓은 것들을 370 이상의 행사가들로 롤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주까지는 단순히 변동성이 가라는 구간, 그러니까 자율 반등이 연속선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옵션 시장이 380에서 330 배리어, 이게 하단 레벨을 분명히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이 풋 클래스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서 미결제 약정을 늘릴 것인지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이제 변동성 매도로는 커버하기 어렵죠. 그래서 분명히 풋옵션 행사가를 올려서 매도를 할 것 같은데 새로운 배리어 하단이 형성된 자리를 보고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나 변동성 자체가 쭈그러든 만큼 지난주 초에 있었던 과격한 시세는 한동안 보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선물 매도 세게 물려 있는데 외부 행사 관계로 휴식을 취하려고 포지션을 손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물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는데 이게 과연 손절할 것인가 싶어요. 일단 옵션 만기까지는 더 이상 포지션 키우지 않고 관망할 것이고요. 시장이 몇 가지 미스테리, 그러니까 비달러 강세가 특히 유로화 강세가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걸 좀 더 리서치를 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이 지표가 있는데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숏스퀴즈가 계속되느냐 이것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